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의 약한 멘탈이 문제일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기경련치료를 좀 받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브닝 티타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미리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연을 듣고 제가 답변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까 해요. 자, 이제 사연일입니다. 원래도 상처를 잘 받고 자책을 하는 성격이고 요즘은 우울한 것 같고 눈물도 흘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대는 별 뜻이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게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네. 자, 첫 번째는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 있죠. 다른 분들은 예민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보시면요. 제 머리를 해주는 우리 제클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재주가 있는 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민하고 아니고는 타고난 성격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건 단순한 성격을 떠나서 예를 들면 약간의 우울한 기가 생기셨거나 아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햇볕 보고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하게 영양 섭취하는 거, 세 번째는 저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하고 남편은 그 렉사프로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먹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홍익걸 씨가 왜 렉사프로를 먹고 있냐고. 저희 남편은 우울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 2, 3년 전부터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련님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 제가 저희 도련님하고 상담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 시아버님, 우리 시아버님이 이걸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하고 성격이 똑같으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우리 시어머님을 사랑하시는데 이 성격이 조금 별나셔서 저희 시어머님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저희 도련님이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을 해서 저희 시아버님을 지금 90이세요. 그 시아버님을 한 80대부터 그 렉사프로를 드시게 했는데 굉장히 소량. 근데 일부 논문에 보면요. 렉사프로 같은 그런 항우울제 소량이 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약을 드시면요. 고집이 없어지세요. 짜증도 덜 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지시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톤이 한 단계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 3년 전부터 남편이 그런 변화가 보이길래 남편도 내가 당신하고 잘 살려면 당신도 갱년기, 나도 갱년기, 그리고 나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줘 해서 남편도 조금 먹고 있고요. 저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울증 약을 드세요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4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요. 같은 일에도 더 짜증이 나고 그다음에 더 상처를 받고 더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럴 때 약간의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 때칼 나빠진다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증가해서 검어져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얼굴이 부어요. 림프순환 같은 게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쪄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심한 스트레스를 5년, 10년 이상 받은 40대, 50대 남녀, 특히 남성분은 40대, 여성분은 50대에는 심장에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십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의 발생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얼굴 부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얼굴이 검어져야 돼? 내 때깔 나빠져야 돼? 나 암 생기기 싫고 나 심장병 생기기 싫으니까 까먹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연 1 주신 분은요,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나쁘고 미운 그 사람을 잊어주는 게 내 때깔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네, 박사님, 제 나이 41살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초산이고 노산이네요. 39살에 8주 차에 계류유산이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기뻐할 새도 없이 저에게 생긴 너무나 소중한 아기라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우아한 목소리로 저의 고민 함께 나눠주시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기를 가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불안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의 심장은 그냥 두근두근 하는 정도겠죠.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 그럴 때 엄마의 심장은 그냥 두근두근이지만 아기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아기의 어떤 건강은 부모에게서 유전적으로 받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자궁 내 환경,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태내에 가지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영양을 잘 섭취하고 얼마나 기분 좋게 생활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분 무조건 아기 낳을 때까지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아내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내분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영양제를 하면서 이렇게 임신한 분에게 막 영양제 먹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 동생이, 제 딸이 41살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양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엽산이나 이런 거는 먹고 계시겠지만 영양제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음식 잘 드시고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아주 건강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 태어날 거예요. 네. 자, 안녕하세요. 에스더 선생님. 저는 조울증 환자입니다. 벌써 9년째 약을 먹고 있네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방황을 참 많이 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녁만 약을 먹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조울증 환자의 경우 임신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약을 끊어야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냉정하게 말하는데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전 나이도 어리고 제가 여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아닌데 제 자신을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모두 다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주치의 선생님과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셨어요. 아기를 못 가질 이유가 없다. 3개월 전에 약을 끊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만 약을 바꾸면 되겠다. 지금 여기 우리 사랑이 님도 올려주셨네요. 조현병으로 20년 약을 먹고 계시는데도 채소약으로 먹고 건강한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계시대요. 사랑이 님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기 낳을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태아에게 영향을 덜 주는 약을 쓸 수 있고 또 하나 아기를 가졌을 때 약 때문에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가는 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신 3주부터 8주입니다. 물론 임신 15, 6주까지 약을 주의를 해야 되지만
팔주위에는 태아의 장기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약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그냥 조현병에 요즘 전기경련 치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막 손발을 묶어놓고 머리에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고 이런 걸 보고 전기경련 치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전기경련 치료를 좀 바꿔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물의 용량을 줄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회사나 아이들 문제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조금 근본적으로 제 뇌를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이 전기경련 치료가 예전보다 이 전기 충격 자체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취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잠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무슨 전기경련 치료 찾아보면 뭐 골절이 된다. 골절된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파열이 된다. 저 뇌동맥류 있는데 했거든요. 저 18번이나 했어요. 다만 전기경련 치료의 단점은 최근 기억이 좀 없어져요. 한 6개월에서 7, 8개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약물과 달리 이 조울증에는 이 전기경련 치료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물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경련 치료가 조울증에 대한 영향은 약간 근본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거나 잘못된 뇌의 어떤 기전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있답니다. 네, 자 다음. 와,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 짱팬인 20대 여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제 저 연세 드신 분이 제 팬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어린 분이 팬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올린 영상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안 좋은 댓글이 달라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의 약한 멘탈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악플 보면 저도 기분 나쁘고요. 다 기분 나빠요. 멘탈의 문제가 아니죠. 악플 올리는 사람이 나쁜 놈이죠. 저는요, 악플 보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누군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악플을 달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굴 검어지고 얼굴 붓고 뱃살 나오고 심장병 생기고 암 생기니까 나 잊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악플 자꾸 올리는 분들은요, 본인들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방송을 하거나 내가 유튜브를 하면 이 내 글을 보고 내 방송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분들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나를 이뻐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글쎄요. 저는 제가 뭐 다른 재주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방송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내가 방송을 할 때 나를 바라봐주는 분들은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할 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사연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자주 티타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얘기할 거 많네요. 재밌는 얘기, 이제 딱딱한 얘기보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또 뵐게요.